한때는 국내 최대 온천단지였던 울산 등억 온천단지. 온천 숨고 갈더니 라브 호텔촌으로 전락했구나. 어째 이런 일이. 안녕하십니까, 강우발입니다. 영남의 알프스라 캐사스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과연 그 정도로 불러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정도로 경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서울산 IC에서 나와서 여기 온천단지까지 가는 길은 드라이브 코스로서 참 좋아 보입니다. 마치 저쪽 속초 시내에서 설악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또 보면은 이쪽 주변길이 벚꽃길이 펼쳐진다고 하거든요. 저 산고개 너머로는 또 그 유명한 밀양 얼음골, 가지산, 운문산, 천왕산이 막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곳 바로 근처에는 석쇠불고기로 유명한 언양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때 1995년도에 신불산 온천이 처음 생겨서 그 뒤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산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남 알프스 이곳에는 높은 산들이 절비해 있습니다. 기본 해발이 1000m씩 되고요. 저기 보이는 자동차들은 영남 알프스 등산객들이 타고 온 차들입니다. 여기는 등산객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귀찮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고 내 모습을 숨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신불산. 근데 이 이름이 조금 우리들이 상당히 꺼리는 신불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가지고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솔직히 신불자로 사느니 여기서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더 속 편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실제로 나는 자연인이다 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IMF 때 완전히 망하고 여기 이 신불산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 이도사님, 저 보이시죠? 저 윤택씨도 참 얼척이 없어 하는 저 표정. 자연인 프로 중에서도 이 프로가 레전드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이도사님 저분 한번 인터뷰를 따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군요. 그런데 이 좋은 산을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산 높고 골이 깊으면 또 사람들이 그곳에 멍석을 깔고 다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옥상 위에도 자연이 가득합니다. 마치 동화의 세상을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수없이 많은 모텔, 가장 하나도 없이 모텔만으로 이루어진 산속 마을이 올시다. 자, 드론으로 보이는 모든 건물 99%가 모텔 건물입니다. 90년대부터 온천이 좀 개발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등산과 온천객들로 정말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그냥 가만히 냅둬도 세락했을 온천 관광에다가 여기는 온천수까지 고갈이 되면서 세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온천은 죽고 모텔들만 이제 살아남으면서 지역 최대의 라브 호텔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메인 간판 온천이었던 신불산 온천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 달에만 2천만 원 적자를 내게 되고 그 돈을 벌어도 마땅치 않을 마당에 결국은 폐업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마을입니다. 전부 이것은 하나의 모텔 마을. 한때 여기 영남 알프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이 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일대 땅값이 폭등하면서 호재로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10년 넘게 진행이 전혀 안 되고 땅값만 올라가는 바람에 땅 주인들은 평가 가치만 올라가고 모텔촌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는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땅값이 올라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호재가 악재로 변해버린 셈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온천, 모든 온천 건물은 살아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유치근이 걸려 있고 유리창 곳곳도 깨져 있습니다. 자, 이 일대 온천을 뽑아 올리는 온천공, 자, 온천 구멍이죠. 온천 구멍은 6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텔이 온천공을 2개 소유하고 있으니 저 많은 건물 중에 온천은 불과 3, 4개 건물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모텔입니다. 그런데 저 모텔도 빈익빈 부익부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찾는 고객들도 일단은 신축 모텔을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만 노후화가 된 모텔은 손님이 거의 2번 다시 찾지 않습니다. 자, 영업난이 심각한 상태로 버티는 곳과 폐업한 곳,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일대를 쭉 돌아다니면서 간혹 가다가 전봇대에서 스피커로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고민거리가 있으면 여기다가 전화해서 상담받으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등의 격려의 방송. 그러니까 일종의 자살 방지용이죠. 그런 방송이 있는 것으로 봐서 경제적 고통이 심각한 모텔 업주와 또 타 지방에서 여기 폐업 모텔 공폐가가 좀 많다 보니까 어색한 곳에 들어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강 다리에 있는 자살 방지용 표지 같은 것,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구가 한참 증가하던 시절에 통했던 그런 사업들이었는데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가 보니까 그런 빠른 세상에 대처도 안 되고 그 사업에서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배가 가라앉을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빨아들이듯이 같이 침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 건물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될지 정말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은 20년 정도 썼던 건물들인데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똑같은 업종으로 재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때 이곳이 성황을 누렸을 때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건물은 2000년에 공사를 시작했지만 2008년에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들이 건물을 점거하고 2009년에 소유권이 다른 업자한테 넘어갔는데 단지 전체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폐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건물은 영업도 한번 못 해보고 이 상태로 방치되는 비운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은 온천이 쇠락하기 직전 완전히 상투를 잡았다. 그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신불산 속에서 짝대기를 들고 천진난만하게 마냥 놀고 계신 저 자연인 이 도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속편한 도사님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하는 이유가 어릴 적 자연에 대한 향수이기도 하고 또 도시에서 평생 달려왔던 그 무거운 짐과 욕망을 잠시나마라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대리만족의 심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한때는 절개 봤습니다.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자,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얼마나 좋아하면 재방영률이 국내 1위라고 합니다. 저 자연인 프로그램이. 재방송으로 개그맨 이승윤과 윤태기가 한 달에 차 한 대값 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큰 사업을 굳이 벌이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자연인처럼 살기에는 또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면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이가 어딘지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겠습니다.